안녕하세요. 이번에 대한민국의 의료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하게 된 16학번 조진우입니다. 이번 발표는 연구 목적, 연구 방법, 본론, 결론 및 한계점 총 4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연구 목적입니다. 2016년 3월 19일 서울의 포시즌 호텔에서 이세돌과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세기의 대결 이후 세상에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드론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번 발표에서 집중해서 볼 것은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이러한 성장의 추세에 맞춰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미 AI 시장에 발빠르게 진입했고 지금은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현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분야의 양대 산맥인 중국과 미국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기업과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 인공지능이 의료 인공지능에서는 어떠한 수준에 도달했는지 알아보고 우리나라 기업, 정부의 정책과 현황을 비교해 대한민국의 수준을 판가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2020년 11월을 기준으로 인공지능과 의료 인공지능에 관련된 논문을 메타 분석했고 세부적인 정부와 기업의 정책 기술 같은 경우에는 신문 기사를 참조해 작성했습니다. 본론입니다. 각 국가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인공지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란 1965년 미국의 다트머스에서 개최한 학회에서 존 메카시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개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 및 정보기술의 한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의 깊게 볼 의료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현재 인공신경망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특히 이미지 분석 분야에서 깊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분야로는 대표적으로 영상의학, 병리학, 피부과학, 순환기학 등이 있으며 외에도 대부분의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의료 인공지능의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논문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논문은 2020년 유한 리우가 발표한 피부병 진단에 대한 논문입니다. 논문에서는 1차 진료에서 80%를 차지하는 26개의 피부 질환을 감별 진단하는 딥러닝 모델을 발표했는데 성능이 전문의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알파고로 유명한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유방암 진단 모델에서도 전문의보다 낮은 위양성률과 위음성률을 보였습니다. 외에도 2019년에 리우가 발표한 2012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미지 분석 논문들을 메타 분석한 논문을 보면 현재 인공지능의 이미지 분석 능력은 전문의와 동일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 인공지능의 수준을 알아봤으니 이제 각국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이후 AI 굴기를 선언하고 2017년 7월 8일 국무원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장수,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산업을 국가 주도로 지원했고 새로운 산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정부가 앞서서 인공지능 관련 분야의 고급 인력 양성과 인공지능 노동력 교육 강화를 실시한 결과 중국의 인공지능 산업 규모와 성장률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거기에 벳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3대 기업인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도 매우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텐센트는 AI인 올인, 알리바바는 나사, 바이두는 올인 AI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바이두는 2016년 인공지능을 사용해 사용자의 자가진단을 돕는 챗봇인 멜로디를 선보였고 이러한 상담 데이터를 모아 링킹매드와 합작해 인공지능 폐렴 검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텐센트는 2017년 인공지능과 의료를 결합한 미잉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내 첫 개방형 의료 인공지능 엔진으로 의사들이 암을 초기에 진단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용 이미징 프로그램입니다. 미잉은 처음에는 1급 병원 10곳에서만 사용됐지만 현재는 수백 개의 병원에서 이용하고 있고 작년 4월까지 판독한 사진만 1억 장에 이르고 관련된 환자만 1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알리바바 또한 2018년 베이징 지역의 의료기관과 AI 기업들과 협력해 엔진 응용 서비스 센터를 지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3대 대기업과 투자기관들의 공격적인 투자, 인재들의 창업과 스타트업 취업 선으로 AI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료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법의 차이로 중국이 미국보다도 앞서 있는 분야입니다.
중국이 떠오르는 AI 강국이라면 미국은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술에 최선두에 있는 나라입니다. 정부의 정책 또한 방향성을 보여줬습니다. 2016년 10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AI 미래를 위한 준비를 발표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2018년 5월 10일 기업인 전문가 전책 당국자 100명을 초대해 미국 산업을 위한 AI 정상회담을 개최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11일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유지 행정명령을 공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들이 허울뿐이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실리콘밸리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미적지근한 태도에도 미국의 공룡 IT 기업들의 무지막지한 M&A는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10년간 애플은 20곳, 구글은 14곳, 마이크로소프트는 10곳, 페이스북은 8곳, 아마존은 7곳을 인수하는 등 고급 AI 인재들을 무지막지하게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료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글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86건의 헬스케어 관련 특허를 출원했고, 헬스케어 스타트업인 세너시스 헬스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 데이터를 활용해 구글 딥마인드에서는 전문의 수준에 올라온 유방암 진단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현재는 폐암, 암과 질환, 콩팥 손상 등에서도 유사한 AI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기존에 있던 인공지능 비서 알렉사를 의료 플랫폼에 적용했고, 종합병원과 헬스케어 기업과도 협력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 재활 보조에 힘쓰고 있습니다. 에이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회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열풍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현재 IT 기업뿐이 아닌 투자 기업들도 인공지능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위부터 5위까지의 투자 금액을 합쳐도 1위인 미국의 60%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 열풍으로 현재 미국의 인공지능 시장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사진은 미국 FDA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사전 인증된 회사라면 일반적인 FDA 승인 과정과는 다르게 간소화된 검증을 걸쳐 승인을 내주어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많은 회사들이 의료 인공지능 기기를 출시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IDX-IR은 매우 혁신적인 기기입니다. 당뇨성 망막병증을 진단하는 기기인데 다른 의료기기들과 다르게 의사가 이미지나 검사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없이 의료기기 자체가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인공지능 의사입니다. IDX-IR이 전문의와 유사한 성능을 보인다는 통계표입니다. 다음으로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 인공지능 분야에 상당히 뒤처져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2017년 9월 25일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했고, 그림에 있는 표와 같은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국내 대기업들인 삼성, 네이버, 카카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할 네이버 AI 랩을 신설한다 밝혔고, 카카오는 전문 박사 인력을 확충했습니다. 삼성은 차세대 먹거리로 AI를 지정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 인공지능 분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는 대웅제약과 합작벤처 다나데이터를 설립했고, 자회사 라인을 통해 소니의 자회사와 합작법인 라인 헬스케어를 세워 헬스케어 분야에 발을 뻗었습니다. 카카오는 서울 아산병원과 AI 기반의 의료 빅데이터 업체인 아산 카카오 메디컬 데이터를 설립했고, 삼성의 자회사인 삼성메디슨은 인텔과 협업해 산모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는 AI 초음파 영상기기를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히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스타트업에서 의료 인공지능 기기들을 많이 출시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스타트업 3대장인 루닛, 뷰노, 딥바이오가 있습니다. 루닛은 식약처로부터 폐결절 검출 보조, 유방암 진단 보조 등의 역할을 하는 루닛 인사이트를 승인받았고, 뷰노는 2018년 5월 한국에서 최초로 식약처로부터 AI 의료기기를 허가받은 기업입니다. AI 기반으로 손뼈 엑스레이를 통해 골 연령을 진단해 성조숙증과 저신장 등의 병변을 감별하는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딥바이오는 영상으로 전립선 암을 진단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인데 최근에는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 상장된 회사로는 신약 후보 물질을 찾는 AI 모델을 개발 중인 신테카 바이오와 영상 진단 보조 AI를 개발하고 있는 JLK 인스펙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인 대한민국의 한계점과 미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과 AI 선진국인 중국과 미국 간의 격차는 최소한 2년은 난다고 합니다. 거기에 성장 속도마저 차이가 커 날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눈에 띄는 것으로 기술의 기초가 되는 연구 출판물의 건수가 있었습니다. 1위인 미국에 비해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이 통계는 인공지능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인데 역시나 눈에 띄는 것으로 인공지능 기업의 숫자가 있습니다. 8개국 중 8위로 꼴찌였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수치로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숫자가 있었는데 이 기사를 보시면 그 많은 스타트업 중 세계 100위 안에 드는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을 정도로 기술력이 처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된 걸까?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역시나 기술 인력의 부족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연구할 인력이 없으니 출판물의 숫자도 적고 기업에서 일하는 인원도 적은 것입니다. 거기에 인재를 키우면 연봉의 차이로 해외로 나가게 되니 악순환이었습니다. 네이버 대표인 한성숙 대표는 중국의 알리바바에 있는 AI 인력 전체와 대한민국의 AI 인력 전체의 숫자가 비슷하다고 말할 정도로 현재 국내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알고 있어서 국가나 기업이나 AI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시행하고는 있지만 AI 인재라는 것이 단기간에 육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재 양성의 꼼수는 없습니다. 전공법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을 기억하며 기반부터 튼튼히 다져가야 할 필요성이 커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